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삘라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 유통을 하고 있는 비통맨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리셀하다 망했다고 출연했던 제 친한 동생인데 모자이크로 하려고 하니까 편집이 존나 어려워가지고 가면을 사오라고 했는데 오늘 약간 그냥 가수 프라이머리 컨셉으로 루이비통 좋아하니까 이렇게 비통맨으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좀 편하게 말은 좀 제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사실 요 근래에 뭐 정산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많은 셀러분들이 정산 날마다 마음을 되게 졸이고 있는 요새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플랫폼 특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새 신규 셀러들은 기존에 어떤 업체가 망하고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너는 한 10년 했고 나도 이제 한 6년 하고 했으니까 대충 망하는 플랫폼 또 플랫폼마다 특징 이런 거 좀 봐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새로운 셀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촬영을 했습니다. 자, 비통맨 준비됐어? 이거 혹시 이거 좀 부어주실 수 있으세요? 한 입 마셔볼까 하는데? 맞나요, 여기가? 자. 비통맨. 종이 맛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플랫폼 먼저 먹튀의 역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너가 기억하는 순서로부터 어떤 플랫폼들이 먹튀를 했었고 망하고 좀 이랬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볼래?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실질적으로 이제 먹튀를 당했던 피해를 입었던 한 군데예요. 다행히도. 코코방스. 네, 코코방스죠. 그게 몇 년도에 망했지?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18년도인가 망했어. 19년도인가 18년도에 망했어. 20년도 전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딱 사업을 시작했을 때 코코방스가 그때 거의 무너진 상태였거든. 네. 내가 19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바로 직전으로 난 기억을 해. 그때 코코방스는 분위기가 어땠고 망하는 징조가 좀 보였는지 한번 물어볼게. 기억이 사실 어렴풋이 나가지고 워낙 오래돼서 거의 5년 이상 됐으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뭐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거기서 판매를 많이 했던 셀러였으면은 뭐 정산이 느린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쿠폰을 많이 붙여서 주문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평소에 안 들어오던 데서 왜 주문이 들어올까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는 주문 자체가 워낙 미비해서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정산 안 들어오고 확인해 봤더니 이제 날랐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등기가 오더라고요. 뭐 파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렇게 날렸어요. 그래서 피해 금액이 근데 다행히도 크진 않았어요.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크진 않았어요. 그때가 사실은 이제 거의 그 당시는 플랫폼이 피레이 막 생긴 신흥강자 머스티. 그쵸. 그리고 아실만한 이제 리본즈나 골디 이 정도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리본즈 골디는 사실 좀 미비하고 그때는 플랫폼이 피레이가 거의 잡고 있을 때. 그치. 피레이가 뭐 약간 그쵸. 1세대 플랫폼이니까 그때 피레이에서 거의 저도 많이 판매를 했었고 머스테잇을 넣으면서 조금 이제 판매량이 확실히 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비통맨 말하면서 미안한데 네가 말을 하면서 침을 튀니까 여기 종이가 조금씩 젖어요? 그럼 나중에 끝날 때 얼마나 젖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이따가 한경이 스팀 다리미 한번 알려줄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코코방스가 그 당시 한번 무너졌고 그다음 이후에 망한 플랫폼이 어디지? 셀레곤도 망했지. 네, 맞아요. 거기도 약간 소리 소문 없이 좀 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많이 생각나고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막 큰 이슈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셀레곤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좀 미비하긴 했어. 너무 작았어. 셀레곤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청바지 수입해서 팔고 약간 자기네 거 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확장을 좀 해서 아마 플랫폼 쪽으로 넘어왔는데 생각보다 별로니까 운영하다가 뭐 이래저래 안 돼서 그렇겠죠.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하질 말던가 어중쩍게 파는 벌리고 영업할 때는 되게 간이고 쓸개고 빼죽고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먹튀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자, 다음 망한 플랫폼 또 어디가 있지? 모노그램
그치. 있죠. 모노그램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업체에서 그 대표님이랑 직원분이 나한테 미팅을 왔었어요. 저희가 피부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마케팅팀에서 명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밀라코한테 물건 공급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공급해 드릴게요 하면서 우리가 1년 이상 상품을 그 업체에 계속 공급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모노그램이 딱 망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 사실 우리가 플랫폼 대표이사 이름들까지는 다 알지 못하잖아. 관심이 없죠. 관심이 사실. 없잖아. MD 분들 정도만 그치. 알죠. 근데 모노그램 딱 봤는데 씨발 대표이사가 거기고 땡땡땡. 내가 옛날에 물건을 보냈던 곳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업자 명은 나덴으로 파고 모노그램도 하면서 모노그램의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게 좋지 않죠, 사실은. 상도덕 어기는 행위라고 해야 되나? 판매자들은 좀 당황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치.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판매자도 아니고, 맞아. 플랫폼 운영사도 아니고, 맞아.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좀 그렇지 맞아. 않나. 예.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한 것도 그랬는데 결론은 먹튀를 작정하고 했잖아. 사실 셀레곤이나 우리가 코코방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그걸 못 느꼈는데 이 쿠폰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뭐야 내가 정산 받을 금액보다 얘네가 싸게 팔아준다고? 마이너스를 보면서 얘네들이 판다고? 그때 또 공격적으로 영업을 그쵸. 연락을 돌려서. 연락을 돌렸지.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악질스럽게 망한 거의 그쵸. 시발점이라고 예. 난 생각을 그쵸. 해. 먹튀 아버지가 됐지. 그렇네. 먹튀 예. 히포크라테스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노그램에 입점을 하진 않았는데 입점을 하라고 연락을 왔었어요. 메일 보통 이제 메일 계속 보내니까 입점하라고. 근데 크지 않은 플랫폼에서는 파는 게 저도 좀 조심스러워서 선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맞아. 근데 그 망하기 조금 직전에 모노그램에서 쿠폰 엄청 붙여서 판다고 모노그램 유명했지. 주문이 좀 들어온다는 전 이게 소문들이 주변에 많았지.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맞아. 예. 그리고 걔네가 공격적으로 또 한 게 메존 키친에 이걸로는 쉬키를 못하니까 샤넬, 에르메스 같은 하이엔드 비싼 거 위주로 파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 푸시를 하고 그 쿠폰을 붙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좀 컸죠. 그죠. 왜냐면은 뭐 가방 같은 거 하나만 해도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그치. 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몇 개만 해도 금액이 뭐 굉장하죠. 근데 이제 또 대형 셀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리셀을 메인으로 많이 하진 않지 거의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중소형 업체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에루샤로 좀 그치. 시작하기도 하고 큰 업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많이 에루샤 건드리지는 않으니까. 에루샤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중소형 업체들이 거기서 타격을 입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불꽃이 그 다음으로 터진 게 어디지?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팀F. 팀F 사태가 터졌죠. 팀F에서는 저도 피해를 좀 받고. 근데 네. 사실 위메프 팀원은 저는 옛날에 그 삼성동에 미팅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 분당 수서관도로 딱 타고 가다 보면은 위메프 건물 딱 크게 돼서 보이잖아. 예. 사실 위메프 팀원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저도 다행히 판매를 하진 않았는데 특히 잘 피해가 비통맨. 저는 피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돼요. 이제 루이비통 못 해요. 큰일 나. 아무튼 저도 사실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 아니면 대기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워낙 이렇게 많이 알고 사용도 많이 하고 근데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되게 많은 생각이 교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다 보면 가격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팀원이랑 위메프에서 가격을 완전 후려치더라고요. 맞아. 와 이 가격이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이거 가품 아니야? 봤더니 정품 맞아. 파는 판매처인데 상위 업체인데 그래서 그거 보고 저거는 뭐지? 뭔가 이렇게 서로 딜을 본 게 있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큰 사건이 터졌죠. 아예 작정하고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자금을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새끼들 씨발 작정하고 했네. 뭐 거의 솔직히 뭐,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거를 작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나 먹으라 그래 이씨. 아주 씹새끼들이죠. 그래. 그거는 좀 심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단가가 크고 그치. 피해도 있지만은 그냥 인터넷에 카더라 드는 거는 뭐 가전기기 파는 사람들 맞아. 아니면은 컴퓨터 이런 거 맞아. 부품 파는 사람들은 금액이 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단위더라고요. 근데 그 그래. 10억 단위도 뭐 10억, 20억이 아니라 뭐 50억. 듣는 얘기로는 뭐 70억 이렇다고 해서 근데 사실 말이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만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든데 금액이 천 단위, 억 단위
돈이 뭐 10억 단위가 가면은 사실 그 사람은 그럼. 끝난 거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엔 진짜 끝난 네, 거야. 요즘 같이 이렇게 캐시가 이렇게 그래, 돈 잘 캐시 돌지 플로우 안 않는데, 도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쿠폰 많이 붙이고 뭐 그렇죠. 팀원 같은 경우에 캐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걸로 약간 그 뭐라 그러더라 뭐 그런 것도 재테크 같은 개념이 있는데, 무슨 페이백 같은 거. 예, 뭐 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달려든 거죠. 맞아. 근데 뭐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피해 본 게 여행. 그쵸. 그때가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여름 휴가 보내려고 거기서 막 비교하다가 싸네 하고 거기서 예약했는데 못 가고. 아빠 우리 여행 갈 수 있는 거 맞아? 엄마 비통맨. 못 가. 진짜 내 주변에도 UMF 팀원에 예약했다가 그 날린 사람 여러 봤어. 금액이 여행은 보통 뭐 패키지를 하든지 뭐 그치. 항공권이나 호텔도 비싸던데 뭐 패키지 같은 경우 하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치. 뭐 몇백만 원부터 뭐 몇천만 원 단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판매자도 그렇지만 구매자도 이 금액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시간이 기다리면은 해결은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내가 돈도 내야 되고 카드 대금 내는 것도 맞아. 일단 이렇게, 내가 내야 예. 되고 가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난 솔직히 정산 안 받아도 상관없거든. UMF 팀은 이거나 먹어라 씨발. 내가 돈 떼인 거 이거 하나로 내가 판다. 개새끼들이 저거 완전 작정하고 UMF 팀원이 터지고 나서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알레츠라는 플랫폼에 미팅을 갔지. 나한테 입점 제안을 해서 그럼 나는 FW 때부터 팔아보겠소 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큰일 날 뻔했네. 물건은 이제 세팅을. 아우터류들 이런 것만 이제 거기서 하려고 세팅 준비만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알레츠가 터졌다는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담당했던 내 MD님 계시잖아. 예. 확인했는데 그 MD님 진짜 얼마 전에 퇴사를 하셨다고 잘 모르셨더라고. 예.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죠. 그때가 이제 모노그램에서 피해를 보고 UMF 팀원까지 피해를 본 상태에서 진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나다닥 터진 건 사실 처음이거든. 사실 그 모노그램은 조금 기간이 됐긴 했지만 그치. 그래도 막 엄청 오래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아니야? 작년? 작년인가? 작년이었던 작년. 것 같아요. 모노그램 작년, 올해 UMF 팀F? 팀워크,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한스타일 이런 데는 그냥 그렇죠. 사업 종료. 예. 이제 그런 거 다 정산 다 예, 하고. 거기는 뭐 거기는 그런 정산 다 이슈는 하고 전혀 없으니까. 그냥 사업을 종료한 거고. 네. 알레츠가 작정하고 터졌는데 내가 그 주변에 이걸 많이 봤어. 알레츠가 물건을 되게 싸게 판대요 하면서 일반 셀러들이 알레츠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메이블에다 파는 파는, 사람들이 그쵸.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아니 그 정도로 싸게 싸게 파니까. 해주니까. 예. 똑같은 판매자가 만약에 올린다고 해도 뭐 10% 이상 싼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정도의 갭으로 그거를 매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셀러가 알레츠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자기 플랫폼에서 팔더라고. 자기가 수입을 해오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알레츠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는데 셀러로서 피해를 보신 분도 있지만 내가 구매를 했는데 당연히 물건도 안 보내겠죠. 타이밍 처음에 며칠 동안은. 거기서 돈을 떼먹히신 분도 또 꽤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그게 또 알레츠 같은 경우에는 가구 맞아. 베이스로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오고 뭐 제작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병행 수입 그러니까 해외에서 구매해도 보통은 뭐 아무리 길어도 2, 3주 정도면 오잖아요. 근데 맞아. 가구는 좀 다른가 봐요. 맞아, 맞아. 제가 하진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뭐 몇 달씩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 카드 대금을 미리 다 있어야지. 냈는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아실 게 내가 카드 결제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할부로 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항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요즘은 그 시간이. 알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시불 하셔도 되지만은 무이자가 있다고 하면은 결제하는 플랫폼에 할부로 일단은 결제해 보시는 것도 뭐 사실 SSG나 뭐 롯데, 뭐 현대 이런 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대기업은. 내가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 처음 보네? 이러면은 카드 결제 하실 때 할부 결제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려요. 팁입니다. 내가 조금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이자 할부 결제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항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객센터에 보면 이의제기 신청이 있어요. 그쪽에 소명 자료를 보내면은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취소를 해줘요. 만약에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나 이거 카드 값이 나갔어. 근데 그거 나간 상황이면 사실 어쩔 수는 없지만은 기다리면은 환불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그치. 좋겠어요. 어차피 자료가 있고 그럼. 얘네가 망한
한 게 누가 봐도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 카드사도 다 알아요. 왜냐면 피해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기 어차피 때문에.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자기네들도 이제 뭐 카드사랑 피지사랑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기다리시면은 환불은 되니까 구매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쇼핑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비통맨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똥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은 플랫폼 먹튀의 역사 요 근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 외에 잔잔발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너무 영향력 예. 없는 막 무슨 쇼핑몰 막 이런 예. 데들은 우리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장단점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단점 얘기했다가는 씨발 또 우리 밥줄이 걸려있기도 하니까. 무서워요. 잠깐만. 떨려요. 에어컨 18도라서 덜덜덜덜. 에어컨 18도. 예. 먼저 피레이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 그쵸. 피레이 한번. 피레이는 뭐 1세대 그치. 명품, 굉장히 오래됐죠. 요즘의 추세는 모르겠어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타겟을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은 약간 에루샤 위주? 피레이는 딱 충성 고객들이 있어. 그쵸. 그러면서 그 충성 고객들은 거의 피레이만 많이 이용을 하고, 그쵸. 또 그리고 피레이는 남성 위주의 쇼핑몰이야. 맞아. 근데 에루샤 같은 또 하이엔드는 여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많이 네. 오셔서 구매를 하는 그런 쇼핑몰이야. 근데 피레이가 모기업이 좀 튼튼하게 카페24. 카페24가 네. 또 인수를 해가지고, 원래는 저기 홍대 합정에 있어가지고 원래 거기 미팅도 저도 자주 가고 그쵸, 그랬거든요. 그쵸. 그 1층에 카페 있고 막 이랬잖아. 네네네. 근데 지금 다시 본사는 일산으로 했다고. 피레이는 뭐 최근에 그 대표분이 약간 이렇게 게시판에도 올렸던 것 같아요. 맞아, 봤어. 그거 막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막 공유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맞아. 제가 봐도 피레이는 뭐 쓴 게 없어 돈을.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적자나 그 부분이 왜 그러냐 보면 광고비 때문에 사실 그럼. 그럴 텐데, 피레이는 광고가 세팅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피레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 중개 플랫폼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다른 플랫폼들은 자기네가 중개 플랫폼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서는 수수료대로 엄청 올리면서 자기네가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만약에 그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10%야? 그러면은 우리는 걔네들보다 무조건 10%는 미치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물론 뭐 카드 수수료랑 피지사 수수료가 있긴 해도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는 게 없이 파는데 뭐 5%면 5%, 3% 이것만 해도 소중하죠. 근데 이제 피레이는 자기네가 물건을 판매를 안 하고 오직 중개의 입장으로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의 모습이 아닌가. 깔끔해요. 피레이는 정산도 빠르고 맞아. 돈도 뭐 당연히 밀린 적 없고 뭐. 근데 이제 배경 이런 로직이나 앱이나 이런 그게 게 조금- 잘 좀 돼서 조금- 고객 유치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올드하기는 해요. 그래도 개선을 좀 한 부분이 요새 꽤- 좀 바뀌었잖아. 네, 좀 또 있는데 바뀌니까 또 헷갈리더라고. 약간 올드하긴 하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일 수는 있어서 사용하는 거는 좀 쉽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 피레이는 뭐 요 정도까지? 머스트잇 한번 얘기해볼까? 머스트잇이요. 저 같은 경우에 머스트잇을 좀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머스트잇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좀 주로 이용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밸런스가 잘 나가요. 좋아요. 맞아.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 좀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뭐 젊은 브랜드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피레이에서 팔다가 머스트잇을 예전에 이제 챙겨서 입점 제한을 해서 저는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머스트잇은 내가 되게 이미지가 좋았던 게, 내가 몇 년 전이지? 하여튼 몇 년 전에 머스트잇 한번 미팅 갔을 때, 지금 사옥 말고 가로수길에 있는 거 말고 그 전에 논현동에 사옥 있을 때 거기 1층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웬 톰 브라운 가디건인가 맨투맨 입으신 분이 거기 보면은 미팅 소파 같은 게 있고 안쪽에 스낵바 같은 게 네네. 있거든. 거기서 이렇게 시리얼을 말아서 드시고 계시더라고. 미팅하는데. 그러더니 좀 이렇게 쩝쩝대면서 드시긴 했거든. 근데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근데 저 미팅한 팀장님이 저희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명함들이 인사드리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머스티 대표님 그걸 또 한 번 저번에 갔을 때 1층에 지금 이전한 데 사옥에 네. 거기 내가 시간을 좀 일찍 도착해서 차 대고 이렇게 머스티 1층 매장 있잖아. 네네. 그 매장 구경하고 있는데 직원들이랑 같이 우르르 식사하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예전에 봤던 그 머스티 대표님 차가 아직까지 그 차를 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뭔가요? 궁금하네. 내가 알기로는 BMW 5 시리즈로 알고 있어. G바디.
근데 머스테이 대표님, 이게 대표님이랑 가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대표님이랑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 아, 약간 그렇죠. 직원들이 다 대표님 쌩까면서 이러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좀 수평적인가? MG인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스테이도 사실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럼요. 그런 머스테이. 플랫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머스테이에서 일하셨던 MD분들이 소통이 잘 됐어요, 맞아. 굉장히. 머스테이 그게 좋아. 그 직원분들이 되게 좀 맞아.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 MD분들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저도 이제 많이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테이 같은 경우에 지금 판매를 좀 잘 이루려면은 최저가는 너무 맞아, 뻔한 맞아. 거니까 뭐 상품력도 중요하고 최저가도 중요하지만은 MD분들과 소통을 잘해서 기획전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서 메인에 노출하고 광고도 뭐 태워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매출이 생각보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제품을 좀 모아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다양한 카테고리와 네. 그리고 그 상품의 수량이 좀 있어야 그쵸. 되지. 톤 아일랜드 맨투맨 저 이번에 좀 기획 좀 넣어주실 수 있어요? 가격은 좀 맞춰서 해볼게요 몇 개 했는데 있는데요? 스몰 3개랑요 미디엄 2개 있어. 그러면 가서 집에 가서 입으세요 이러지. 근데 이거는 내가 항상 수강생분들이나 유튜브 찍을 때 강조했던 부분이야. MD와의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머스테이트는 더 정말 잘 예, 소통이 잘해주시고. 되고, 나도 머스테이트 우리 담당해줬던 전 네. 팀장님 누군지 지금 알아요. 저기 휴직하고 계시다고 예, 들었는데 팀장님부터 해서 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머스테이트는 좋다. 그 다음에 골디 얘기 한번 해보자. 골디요? 뭐 그냥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난 골디는 얼마 전에 뺐어. 왜냐면은 우리 2년 전에 판 거를 정산을 못 받고 있어. 그리고 문제가 있죠. 골디는 내가 입점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토 시스템으로 정산을 해준 적이 없어. 전화를 해야 돼. 그쵸. ARS 시스템이라고. 안녕하세요. 업계 최초. 자유로운 쇼핑 골디입니다. 네. 저 연락군데요. 네. 정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정산 내용 확인 같이 하시죠. 잠시만요. 맞아요. 이 목소리 말투 알지? 알죠. 이번 주에 정산해주세요. 이거 몇 달 전 거잖아요. 담당부서에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얘기해 놓겠습니다. 담당부서요? 담당부서가 어딨어? 내가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보면 안 들어와. 네, 자유로운 쇼핑 골드입니다. 다음 주에 정산해 주신다면서요. 우리 정상급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 진짜 열받아서 뺐어요. 그쵸. 골디는 그런 이슈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골디가 또 다른 쇼핑몰 하나 팠어. 이름 까먹었는데 아주 아무튼. 하나 팠더라고. 예. 골디는 여기까지. 예. 짧게 그냥. 짧게. 예. 구하다. 그러네, 우리가 구하다를 했는데 어느 순간 셀러도 다 나가! 이러고 본인들이 우리가 할 판매를 거야. 이렇게. 근데 구하다는 실제로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타 이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 엄청나게 입점해서 하고 들어. 근데 구하다 되게 여기 보니까 본사 분당으로 돼 있더라. 그래요? 분당 이메로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구경 한번 가볼래. 진짜. 그것도 뭐, 구하다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우리 셀러도 다 나가라고 하고 본인들이 그쵸, 판매. 이제 판매만 하겠다라면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 운영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맞아. 본인들도 뭐 힘든 결단이었겠지만 맞아. 그래서 지금 회사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잘 되고 망하고 돈만 안 떼이면 돼요. 우리는 맞아, 사실 맞아. 돈만 잘 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열심히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맡은 일만 잘하면 서로 불쾌할 일이 없어. 근데 여기서 돈을 안 준다? 야 이 개새끼야 바로 나오는 거야. 내가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자, 그럼 트렌비. 트렌비. 너또 트렌비 많이 했잖아. 트렌비도 저는 많이 팔았죠. 자, 그럼 트렌비의 장점 있잖아요. 여성 특화, 자파 특화. 그 다음에 나이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한 30대에서 40, 50대까지. 그래서 남성 위주보다는 여성 위주고, 그 다음에 중고도 하고. 중고로 기사 회생했다고. 그쵸. 노선을 잘 탄 것 같아요. 사실, 소위 말해서 머트발, 코로나 때 막 이렇게 경쟁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순위가 뭐 반란, 뭐 머스테이, 트렌비 요 정도일 것 같은데, 트렌비는 운영하는 게 조금 벅찼는지, 뭐 인원 감축도 하고 뭐도 하면서, 노선을 새 제품으로 한 게 아니라 중고로 했는데 기존에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특화해가지고 잘 그쪽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트렌비는 기사 회생했다고 옛날 트렌비였던 MD님한테도 들었고 예. 그때 옛날에는 진짜 트렌비님이 가입 다 받으러 직접 다니셨거든. 그래서 막 입점해주세요, 입점해주세요. 막 카카오로 막 가입하고 진짜 옛날에 추억이다 추억. 옛날에 막 그렇게 해서 가입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트렌비가 그랬거든. 자기네는 자체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
있고 닭지경으로 맞아요. 직원을 운영하고 강남에 강남 트렌비가 좋은 게 CS를 우리가 안 봐요. 맞아. 아니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를 컨택하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되는 건 약간 단점이지만 저는 좀 편하긴 했어요. 내 정신 건강이 좀 그래도 편해. 예, 사실 그거 자체가 다 비용이잖아요. 맞아. 예, 사람을 써야 되니까 CS 이 그럼. 팀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트렌비에서 매출이 좀 나왔었거든요. 너무 많이 나왔지. 뭐 많이는 아닌데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나도 그래. 점점점 나도 그래. 점점점. 예. 자, 우리 리본즈 얘기 한번 해봐. 아 리본드도 굉장히 오래됐고 나 리본즈 좋아. 저는 나쁜 거는 아닌데 매출이 거의 없어요. 리본즈 같은 경우는 외부 연동을 해주잖아. 아, 그래서 그쵸. 그 외부 연동까지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은 그 매출되는 셀러들만 외부 연동을 해주는데 그 외부 연동이 됐을 때 다양한 그 종합몰에서 판매가 되는 거를 보고 우리는 종합몰을 타겟으로 입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리본즈 좋아. 그리고 리본즈 예전에 성수 사무실도 많이 갔고 담당해주시는 MD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리본즈 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리본즈 같은 경우도 좋은 게 내가 물건을 보내도 걔네가 아틀리에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받아서 그거 좋죠. 하고 그거 좋죠. 또 보내니까 맞아요. 그거 좋죠. 그런 것도 되게 좀 좋고 예. 아틀리에가 예전에 처음 했을 때 무료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지금 유료긴 한데 비용이 크지 않아요. 맞아.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뭐 새 제품이 맞는지 정품이 맞는지 그런 거를 선별을 해서 만약에 저도 아틀리에로 물건을 팔았다가 제품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빠꾸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매자 신경 안 쓰고 리본즈 같은 경우는 네. 딱 이렇게 내가 보내는데 뭔가 있잖아? 그럼 리본즈 담당 MD님 카톡방에 있고 연락- CS 네. 그쪽도 품질 팀이 있어. 거기 카톡방. 거기서 이렇게 연락이 피드백을 오죠.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교환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잘 해주시고 네. 만약에 이게 기간이 딜레이가 돼서 넘어갔다 뭐 이렇게 되면 네. 리본즈에서 매입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나 리본즈 좋아. 잘 됐으면 좋겠어 리본즈. 크게 이슈 없고 맞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본즈도 외국계 기업이잖아. 그 리본즈는 뭔가 이런 게 오픈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없는 것 같긴 맞아. 해요. 뭔가 이 소문 카더라도 없고 그냥 묵묵히 맞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본즈도 뭐 여러 가지를 또 하잖아요. 중고나 이런 것도 하고 뭐 렌트도 하고 이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물론 예전부터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그래도 잘 유지하는 것 같지 않나. 맞아. 예.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거 해가지고는 조금 1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2등, 3등은 밀리니까 뭐 트렌비나 리본즈처럼 뭔가 좀 특화 서비스를 넣는 게 근데 이제 특화 서비스도 이제 다 중고도 하고 뭐도 하고 렌트도 하고 예. 그거 알아? 피레이가 옛날에 19년도에 렌트 처음으로 했었어. 아 맞아 했었죠. 트렌비가 맞아요 19년도에. 근데 뭔가 인식은 없어요. 맞아. 예, 뭔가 그때 이렇게 홍보 그게 제대로 좀 안 약해. 됐었어. 그러니까 마케팅에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대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거는 뭐 회사가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리본즈에 그 렌트 하는 상품 리본즈가 매입해서 하거든. 매입 관련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본즈 저희 최고. 리본즈 최고. 그러면은 하나 남았죠? 반란. 예, 반란이죠. 제일 잘 나가는 플랫폼이지. 성장 지원을 썼을 프로그램, 때. 예. 애증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이, 판매자들이 욕도 많이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판매량이 많이 나와주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 안 하면 지나가지 되는 말고. 거예요. 예, 예. 뭐, 떠났잖아. 안 오실 거예요? 고민 중이. 예. 뭐 그거 다 어차피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약간의 이슈가 있어도 내가 판매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반란에 입점하는 게 맞아요. 반란이 초보셀러가 예. 다른 데는 사실 비집고 올라가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초보셀러가 활동해서 당장의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반란만한 데. 그쵸. 근데 그거에 따른 또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 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비라든지 그런 거 근데 계산 까딱 잘해야 잘못하면 돼. 역마진 볼 수도. 맞아요. 그래서 뭐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고 반란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제가 봤을 때 원탑이에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플랫폼들에서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이런 거 개발하고 하지만은 반란은 이걸 수년간 준비해서 이걸 런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방식이 장단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를 넘을 수가 없어요. 반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건 너무 싸고 그리고 내가 반란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도 많아. 왜냐면은 반란의 초기 MD님들이 진짜 의욕적이고 진짜 잘해주셨어. 나 입점했는데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뭐 8천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번 달 1억 한번 가보시죠. 물건 리스트 대표님 입고되시는 거 보내주세요. 리스트 빨리 보내주세요. 일단 등록부터 하세요. 제가 일정 잡을게요.
그리고 막 사무실 왔는데 반란 박스에 갑자기 막 이렇게 문 앞에 아, 쌓여있어. 그쵸. 반란에서 부자재 다 보내주거든. 저도 반란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 저도 막 할 말 많은데 다 못하지만 그치.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물건을 판매를 많이 해주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아예 뭐 퇴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요새 정산 이슈 비중을 이런 게 조금 좀,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약간 그냥 일단 이렇게 해왔던 네. 거지. 뭐 다시 이제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안 할 이유는 없지. 지금- 근데 아직까지 저는 성장 지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성장 지원도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될 게 자기도 좀 손해 아닌 손해를 볼 걸 하고 해야 돼요. 그치. 광고비나 아까 말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저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사실 매출이 나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제 수강생분들이나 유튜브에서 얘기하지만 자생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어디 다른 업체한테서 물건을 잘 비벼서 국내 뭐 어디서 막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직접 수입을 해서 중간 그쵸. 유통 과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란해서 비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퍼포먼스를 반란해서 내기 위해서는 네. 내가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누가 껴있으면 안 돼요. 아, 그쵸. 아니, 만약에 핸드폰 유통이 되더라도 여기서 중간업자가 끼면 낄수록 뭐 수수료가 붙든 뭐 물류비가 듣든 뭐가 듣든 계속 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에루샤는 안 돼요. 에루샤는 끝났어요. 사실 에루샤는 안 반란해서 나와. 판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거는 조금 어렵고 10,000원, 20,000원 이 정도일 텐데 그건 안 되면 병행 수입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경쟁력이 맞아,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게 만약 확보가 돼 있으면은 반란해서 매출은 아주 잘 나와요. 아니 제가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었던 게 저는 제가 상품을 메리트 있게 갖고 와서 그거를 그 플랫폼에다 올리기만 하잖아요. 반란에다가 그러면은 성장 지원 안 했는데도 쫙 나가요. 왜냐면은 내 가격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지.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난 자신감이 네, 있으니까. 자신감 그래서 있으시죠? 사실은 성장 지원을 한 번도 안 쓰는 이유가 물론 안 맞는 상품도 많죠. 근데 맞는 것들은 제대로 꽂히면 확 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제 기준에서 반란이 우리가 우려하는 걱정이 없어진다? 만약에 성장 지원 단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닝 타다 페라리 가는 거야. 아, 모닝 무시하는 거야? 비동맨? 그건 아닌데 아니 속도만 놓고 보면은 이거 되는 거죠. 아이오닉 되는 거야? 아이오닉 예, 되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반란은 일단은 저는 약간 관망 중이고 네. 너는 반란에서 매출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 5억, 10억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치. 유지가 되고 있고 5억, 근데 10억까지는? 근데 그만큼 광고비도 많이 나가고 광고비 한 달에 얼마 줬었니? 뭐 한 300, 500? 300에서 500? 작지 않아요. 300, 500 부가세 포함하면 330, 550. 그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죠. 똥맨! 그거를 다 이거를 연구하고 만들어낸 그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할 거다. 성장지원 프로그램 이용할 거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뭔지 어떻게 이용하면 이걸 내가 최적을 그럼. 이용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보고 접근하면은 그만큼 매출이 퍼포먼스가 확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저는 했죠. 왜냐? 퍼포먼스가 나와주니까.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조금 걱정인 거는 요즘 소비가 조금 그래도 줄었으니까 물건 사오는 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거를 시작을 하면 끝을 내기가 어려운 게 광고비가 책정이 되고 맞아. 매출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좀 자기가 파이팅이 있다, 준비가 돼 있다 하면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또 반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반란만은 아니에요. 그치? 사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워낙 크니까 그거를 조금 고려해 보시고 근데 반란에서 이번에 피지사랑 연동을 해서 공지사항 올렸잖아요.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조금 좀 지켜보시던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든지 다 그치.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그게 괜찮다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지켜보셨다가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반란은 그냥 애증의 반란이다. 애증. 놓을 수는 없어. 근데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아이씨 이런 느낌이에요. 이 새끼 마음고생한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오늘은 비동맨과 함께 플랫폼의 좀 지난 역사와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거 줄 테니까 다음에도 와서 좀
좀. 그러면은 약간 이거를 뭐 다음에 샤넬맨으로 보테가 베네타맨. 알았어. 내 브랜드별로 해줄게. 저기 일단 저기 아크네맨부터. 오케이. 이쁘네요, 핑크맨. 핑크맨으로. 오늘 나와줘서 고맙고 다음에도 빛동맨과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은 그래서 아는 저희가 범위 얘기해드릴게요. 내에서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둘이 상의를 해서 이게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런 거 뭐 그럼요.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였습니다. 비통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안녕. 안녕.